안 잘 시간이지. 네, 지금 이제 거의 저는 방학 시작했으니까 원래 이제 11시면 이제 술 먹고 그래야 되는데 술 먹을 시간을 없애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끝나면 드실 거 아니에요. 그건 그럴 수 있죠. 어차피 이제 무엇을 좀 다루었냐면 그 이제 정리하나를 이제 다뤘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오메가가 C1의 이제 바운디드 도메인이고 커넥티브 도메인인 것이고 일단은 바운더리는 그냥 스무스하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바운더리를 포함해 가지고 이제 C1 펑션에 대해서 저희는 언제나 그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결론은 그거죠. 그래서 미분을 해가지고 G 바에 대해서 미분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F가 되는 그 바운더리가 아니라 오메가에서 이런 이제 솔루션 U를 찾을 수 있었고 실제로 이 U는 어떻게 주어져 있었냐면 그 코시-그린 포뮬라로부터 어제 하면서 맞췄던 이제 2파이i가 이제 분모로 붙는 게 있었고 그 내부 적분이 떴었고 여기가 이제 제타 마이너스 G 그리고 D 제타 웨지 D 제타 바 그리고 이 함수 자체는 이제 생긴 걸로부터 기본적으로 그 C1 펑션은 자명하게 보장이 되고 그리고 U는 다음을 만족한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증명을 살펴봤는데 이제 어제 이제 지적해 주셨던 이제 포인트에 대해 좀 생각을 좀 해왔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증명에서 이제 이런 게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함수 f를 저희가 컨트롤을 하고 싶었는데 함수가 이제 뭐에 대한 함수였었냐면 에타 더하기 에타 더하기 치 에타 더하기 치와 에타 빼기 치 에타 더하기 치에 각각 바 붙여 있는 이 함수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변수를 바꿔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에타 바에 대한 편미분과 지 바에 대한 편미분을 이제 바꿔치기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맞나요? 예.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이제 함수가 이제 동작하는 방식이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제가 이제 체인룰을 적용하기 위해서 실제로 F는 이제 T와 이제 실제로 T 바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랑 Y를 받는다고 해도 되고 G랑 G 바를 받는다고 해도 되는데 변수를 제가 그냥 일단 T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냥 G랑 겹치지 않는 그냥 의미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T랑 T 바가 있고 근데 그리고 나서 이 T랑 T 바 자체에서 이제 T가 지금 단지 에타랑 G로 다시 적혀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F를 에타 바를 기준으로 미분한다는 뜻은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게 T랑 T 바가 실제로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인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체인룰을 적용을 해주면 df d 에타 바를 구한다는 뜻은 df dt 바가 있고 그리고 dt 바를 이제 d 에타 바로 미분한다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함수를 에타 바에 대해서 이제 미분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에타 바랑 지 바는 이제 서로 이제 독립적인 변수를 취급하는 거니까 여기는 그냥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결국에는 t 바에 대한 이제 미분이 똑같이 되어야 되고 이 지금 스테이지에서 그리고 t 바에 대한 미분과 g 바에 대한 미분 이렇게 붙어서 여기가 이제 1이 돼서 그러니까 이 형태도 의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정확하게 덧셈으로 예쁘게 생겨 있는 이유 때문에 함수 형태 때문에 각각 1이 돼서 그래서 이제 두 개가 같아집니다. 이게 맞는 아argument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맞는데 어제 증명에서는
C1 전체에서 적분을 하고, 여기였어요. 맞죠? 그죠? 수전 적분을 하고 걔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D바로 미분을 하는 것을 분모도 사실은 미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금 되면 이 부분을 이게 다시 에타가 음함수로 G바를 가지고 있잖아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어, 에타가 G의 함수니까 이 아니죠, 아니죠, G바로 아니죠. 이제 미분을 그 해줘야 부분이 되는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제 관점이 거예요. 에타랑 지의 이제 관계인데, 지금 그러니까 그 얘랑 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 개 중에 한 개가 고정이 돼 있으면 나머지가 이제 정해지니까, 지금 이제 에타랑 지는 서로가 상관이 없는 변수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타랑 지가 정해지면 제타가 정해지는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서 출발한 시점에서는 지금 이제 지 반은 이제 에타랑 이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타랑은 분명히 상관이 있어요. 근데 지랑 에타는 서로가 상관이 없는 걸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자에만 올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왜 상관이 없죠? 제가 그,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에타는 G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타를 지금 에타 더하기 지로 적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에타랑 지가 정해지는 거는 서로가 무관한 거고요. 근데 에타랑 지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제타를 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에타랑 지를 각각 정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 이해하나? 에타, G를. 그러니까 그 에타랑 지금 지의 에타랑, 그러니까 제타가 아니라 에타랑 지의 관계에서는 지금 서로가 음함수 관계가 아니라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음함수 관계에 있으면 이 아규멘트 틀려요. 그럴 수가 없죠. 그게 맞는데, 이 지금 관계 보시면 제타는 분명히 에타랑 서로 음함수 관계로 음함수 관계 진짜 정확하게 이 관계로 얽혀 있죠. 근데 지금 에타랑 지는 지금 그냥 인풋 변수로서 지금 동작하고 있는 겁니다. 제타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그래서 괜찮습니다. 네, 네, 뭐 이 한 번 부분은 더 생각해 볼게요. 네, 네. 예. 저도 이제 듣고 그런가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혹시 좀 미심쩍으시면 다시 아니 이 부분은 맞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일단은 이 정리로부터 사실은 좀 약간 팬시한 얘기들을 좀 섞어서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리가 알려주고 있는 게 이제 디바이 퀘션을 저희가 이제 풀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 디바이 퀘션을 푸는 데 있어가지고 좀 두 가지 관점을 좀 질문을 좀 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단순히 솔루션이 있는 게 아니라 솔루션이 정확하게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루션이구나 하고 그렇구나 끝이 아니라 이제 이 솔루션의 형태로부터 뭔가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생기죠. 그게 첫 번째 단면이고, 이제 두 번째 단면은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이 이퀘이션을 지금 요 디바 이퀘이션을 푼다라는 관점 자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풀고 있냐면 여기서 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에서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메가 바에서 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조건을 F를 오메가에서 정의된 거가 아니라 오메가 바에서 정의된 걸로 줬어야 됐었거든요. 실제로 아규먼트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조금 일종의 드로우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조건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센스에서는. 그 오메가에서 사실은 솔루션을 이제 약간 주고 싶은 건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U에서도 지금 보시면 적히는 게 지금 사실 바운더리랑 상관이 없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정리가 말이 맞는 거랑 좀 별개로 약간 이게 약간 이 솔루션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게 어떤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할 필요가 생겨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좀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U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이제 에스티메이트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그 형태로부터 다시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U 오브 G가, 그리고 이제 제가 필요하면 가장 이제
그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혹시 이제 미심쩍거리는 거 있으면 다 편하게 다 알려주세요. 저한테도 되게 좋은 리뷰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이거니까 일단 에스티메이트를 한다는 건 뭔가 이제 이니퀄리티를 얻고 싶은 거니까 일단은 U의 어떤 수프리멈, 그러니까 맥시멈을 얻는 거랑 관련해가지고 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씌워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는 절대값이니까 절대값을 이제 씌워주면 이제 2파이i에서 어차피 얘는 그냥 2파이로 처리하면 당연히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제 내부에다가 그냥 부등식을 넣을게요. 바로 처음부터. 내부에다가 절대값을 집어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서 출발할게요. dz의 엣지, dz파 이렇게 적혀 있을 텐데 실제로 이제 dz 엣지, dz파 사실 이제 좀 제가 학부생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 정도도 굉장히 망설여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 맷즈라는 게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니까 실제로 얘는 이제 제가 이 노테이션을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어떻게 적어야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떤 관계가 물려 있냐면 얘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매치 프로덕트다 보니까 이 순서를 바꿔주면서 네거티브 사인을 뱉어준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제타랑 제타 바는 기본적으로 컴플렉스로서 지금 보고 있는 거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거가 볼륨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리얼이어야지 말이 맞단 말이야, 정확하게는. 근데 이게 컴플렉스다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했을 때 똑같아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는 i를 취해주는 게 볼륨이 되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는 맞는 겁니다. 진짜 정확하게 쓰면. 그러니까 리얼로 썼으면 사실 i를 붙여야 그래야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달았을 때 이게 정확하게 리얼이 나와요.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얘를 이제 만약에 dv로 바꿔줄 거면 i를 달고 나와야 되는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신경을 결과적으로는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를 이니퀄리티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제가 얘를 내부에다가 절대값을 집어넣고 얘는 문제가 없고 지금 이제 원래 저 웨지였던 자를 제가 dv로 바꿀게요.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어퍼 바운드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제 최대한 이제 어퍼 바운드를 이제 얻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f에 지금 걸려 있는 가정 자체가 바운더를 포함해서 C1 펑션이니까 컴팩트 셋에서 정의되어 있는 걸 맥시멈을 분명히 사실 얻어낸단 말이죠. 어떤 파이나이트 밸류로서. 그러니까 그냥 수프리멈을 그냥 밖으로 빼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파이나이트 넘버로서. 그래서 여기를 이제 숲으로 빼버리고 얘를 빼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얘는 이제 이렇게 생길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얻어낼 텐데 근데 이제 어제였나요? 질문해 주신 것처럼 얘가 사실은 이제 분모에 뭔가가 있는 게 결과적으로 폴라 코디네이트 취해주는 없어지는 형태라서 그러니까 원 오버 R만 남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약분돼 가지고 사실은 얘는 바운더리 이제 바운디드 도메인에서 파이나이트 밸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 전체는 파이나이트이 되고 이 파이나이트이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걸 결과적으로 C 곱하기 이렇게 쓴다면 그래서 파이나이트라고 쓴다면 이 지금 컨스턴트 C가 지금 저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컨스턴트는 지금 이 도메인을 이제 뭘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좀 콘크리트하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런 이제 그래서 지금 얘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숲을 취해줘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사실 이걸 소위 말해서 at infinite estimate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맥시멈을 이제 어떤 이제 파이나이트인 거를 이제 각각의 지마다 지금 보고 있는 셈이고 이제 조금 다른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또 어떤 에스티메이트도 좀 해볼 수가 있냐면 얘를 첫 번째라고 제가 적어놓고 잠깐 여기서요. 네. 저 DV 저게 찝찝하면 i를 그냥 넣어주면 1 over 2파이 i에서 i를 그냥 적분원으로 넣어주면 네네네. 그죠? 저는 찝찝함은 없어지겠네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I dz 바가 디바이 되는 게 저 부분에서 좀 찝찝하시면 그냥 2파이 i에서 i를 적분 안으로 넣어줘 버리면 저기 네, 그래도 되죠. 네,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그냥 봐도 네, 결과적으로는 맞죠. 네, 그렇게 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더 이제 다시 이제 정의서부터 출발을 해보면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여기다가 지금 이제 절대값만 씌우는 게 아니라 피승을 제가 씌워보도록 할게요. 한번. 지금 이제 P는 그냥 어떤 1 이상의 어떤 그냥 리얼 넘버입니다. 얘를 이제 씌운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먼저는 얘는 이제 이 파이의 P승이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똑같은 형태로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F, 제타, 제타 마이너스 G, D, V 이거 전체의 P승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컨트롤했었냐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 녀석의 디글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처음부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꾸면 굉장히 조심해서 바꿔야 되거나 가능하면 바꾸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이퀄리티들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이제 헬더 이니퀄리티라고 불렀었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함수 두 개가 있어서 f랑 g에 이제 곱의 절대값에 이제 적분을 해주면, 그러니까 이제 얘는 지금 디그리가 1입니다. 그러면 얘의 어퍼 바운드가 뭐가 생기냐면, 하나는 f의 절대값의 p승, 그리고 이게 LP놈에서 이게 원오피가 이제 있었고, 마찬가지로 g의 q승, 이렇게 생겼고, 이때 얘가 1, 이제 1 오버 p 더하기 1 오버 q가 1이 되는 관계가 있으면 이게 언제나 성립한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측도론에서부터 사실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써먹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관점에서 지금 저 위에 있는 지금 제가 방금 써놓은 거를 이제 뭔가 해보고 싶은데 좀 이제 질문은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좀 쟤를 컨트롤할 수 있겠냐는 거죠. 사실 이제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얘는 제가 저걸 이제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적어놓은 거고 얘는 그대로일 것이고 어떻게 좀 다루고 싶냐면 요지는 얘가 1승이 되는 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함수로서 p를 곱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어떤 디그리로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면 여기다가 인위적으로 얘를 곱해주지 않으면 말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는 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p승을 해줘요. 그래서 나머지는 얘가 아니어야 되니까 이게 제일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일단은 한쪽에 문제가 있는 건 없애고 이제 나머지 한쪽은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헬더 이니퀄리티를 한번 써볼게요. 얘를 쓰면 그러면 얘는 사실 그냥 컨스턴트니까 그냥 그대로 되고 첫 번째 녀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절대값도 그냥 동시에 한꺼번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정확하게 1승이 돼서 이제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분자는 P승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DV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거 전체에 대해서 얘가 붙어야지 말이 맞을 겁니다. 얘가 있을 거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가 근데 처음에 이제 P승을 하고 출발했으니까 얘가 이제 결과적으로 사라져서 얘는 그냥 1승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출발 자체는 그냥 U의 P승으로 지금 일단 놓고 출발. 전체 P승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얘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이 녀석에다가 Q승을 곱해주고 혹시 DV에 이제 뭔가요? 제가 지금 이거 전체 여기다가 P를 안 곱해놨네요. 그래서 P분의 이제 Q 이렇게 붙어야겠네요. 승임제가. 그래서 이제 형태를 좀 따져보면 잠시만요. 형태를 따져보면 지금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이거니까 첫 번째 항에서 맥스 F 스프림 노음의 P승 나오겠네요. 첫 번째 항에서 F의 스프림 놈에 이제 근데 조금만 이제 그대로 빼냈지 수부를 안 빼내고 최대한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볼게요. 이 P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바뀌는지 좀 보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지금 PQ의 관계로부터 지금 1 빼기 1 오버 P가 얘가 되니까 얘를 아니까 이 녀석과 이제 Q를 곱해주면 이제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1이 됩니다. 이제 운이 좋게.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저희는 얘가 그 1승일 때는 finite이라는 거 사실 알고 있는 상태죠.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여기다가 다시 이제 또 p승을 곱해주면 1 더하기 이거가 p가 되니까 지금 얘는 그냥 사실 이제 p 빼기 1이 되네요. 그래서 얘도 이제 그냥 p 빼기 1로 그냥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한 번 더 써놓으면 얘가 있고 그 쟤를 먼저 써놓을게요. 뒤에 이제 1승 이거 그리고 절대값 이 녀석의 p-1승 곱하기 저 녀석 일단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얻을 수가 있겠네요. 어떤 최선으로서 얻을 수 있는 형태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뭐를 하고 싶냐면 지금 이게 제가 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U에다가 G를 넣고 출발한 거잖아요.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니까 이 지금 G에 대한 디펜던시를 날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날리고 싶냐면 여기다가 G에 대한 수업을 취합니다. 얘를 취해주고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맞게 했죠. 잠시만요. 맞게 한 건데 잠깐만요. 조금 헷갈리고 있어요. 해놓은 거니까 그렇지 문제가 없지. 그 여기까지는 그대로 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제가 지금 어디서 출발했냐면 여기서 출발했다 보니까 그 이제 LP놈을 컨트롤하려면 이렇게 형태를 다시 바꿔야 되는 거죠. 이거를 컨트롤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얘는 이거 전체를 제가 다 어떤 C에 대한 컨스턴트로 그냥 CP라고 쓰면 얘는 이제 어떻게 적히냐면 CP 곱하기 그 이렇게 적히죠. 이렇게 적어 놓을 수가 있고. 맞나요? 왜 적분이 두 번 나오지? 네네. 지금 아까 제가 처음 했을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여기서 출발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적분 기호를 두 번 썼잖아요. 여기 한 번 이제 적분 기호가 있으니까 하나가 더 들어가죠. 적분을 더. 예, 적분 한 개를 더 밖에서 지금 추가를 했으니까요. 예. 네, 그러면 네네네. 그러면 뒤에 거는 그렇고 앞에 거는 저 CP가 그거는 제가 명시를 G에 디펜더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 적으면 되겠네요. 야, 그러면 그거는 맞는데 앞에 CP는 네, G에 디펜더잖아요. 제가 얘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G에 대한 지금 모든 선택지의 수프리멈을 지금 씌워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G에 대한 디펜던시를 지금 요걸로 없애 놓은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G에 대한 디펜던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 가능한 모든 것 중에 제일 이제 큰 걸로 이제 선택을 해놓은 거죠. 그게 바운드 돼 있어요? 되게 이제 좋은 그 질문이신데,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클레임은 임의의 G에 대해서 얘가 지금 바운디드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 건데, 오메가 위에서 바운디드 돼 있는 걸. 네네네. 그러니까 얘를 이제 확인해야 될 텐데, 지금 얘는 이제 제타에 대한 그 적분이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나이트가 제일 좋은 건데, 이제 여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제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지금 이때 오메가는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그림을 대충 그려놓을게요. 일단은 그림을 아니 적분이 두 개죠. 적분이 두 개. 이것도 지금 클레임에서 적분이 두 개죠. 얘는 지금 다 결국 그러니까 이제 얘는 지금 한 개짜리입니다. 지금 여기만 보고 있는 거니까. 얘는 지금 그러니까 거기만 보는데 그 수프림을 취했잖아요. 지상에서. 네, 네. 그러니까 적분은 두 개가 아니죠. G에 대해서는 적분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운디드 돼 있음을 보면 되지. 네, G에 대해서는 지금 그 적분이 없습니다. 아니야, 이게 바운디드 돼 있는 건 알겠는데 이 값은 또 G에 디펜드한 값이잖아요. 네, 다시. G에 디펜드한 값이죠. 맞습니다. 그죠? G에 디펜드한데 그거 수프림은 전체 수프림이 오메가 상에서 또 바운디드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는 분명히 자체는 G를 픽스를 하면 파이나잇인데 G마다 그렇죠. 지금 바꿨을 때 그게 무한대로 가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메가가 이렇게 생겨 있다고 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우변을 만들고 싶은데 일단은 상황을 보면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오메가에서 저희가 G를 하나 잡았죠. 그 임의로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볼을 하나 잡아줄 건데 이게 지금 패드 상태가 안 좋아서 원래는 이렇게 딱 그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이제 볼을 잡고 싶은데 어떻게 잡아줄 거냐면 R을 잡아줄 건데 어떻게 잡을 거냐면 지금 이 오메가는 이 면적을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이제 C1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면적과 정확하게 그 볼의 그 에어리어가 같아지도록 하는 그런 R을 잡아줍니다. 가능하죠. 네. 왜냐하면 얘는 그냥 어떻게 연소가 그냥 이거 잡으면 될 테니까. 그렇죠. 네. 트리거란 센스에서.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어차피 겹치는 데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같을 건데 지금 이제 다른 부분이 여기와 여기가 지금 다르죠. 자 그러면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면적으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 지금 적분하고 있는 게 1을 적분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에어리어 적분이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제타에 대해서 바뀌고 있는 적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분 자체가. 그래서 1이 아닌데 지금 어차피 겹치는 부분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겹치는 부분에서 분명히 그냥 같으니까. 그러니까 걔는 무시해도 되고 그래서 초록색 부분은 무시해도 되고 그 분홍색 부분이랑 이제 파란색 부분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비교를 해가지고 어퍼 바운드를 사실 이 볼을 가지고 얻어버리고 싶은데 볼을 가지고 얻은 볼은 사실 그 센터가 아무래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이제 보셨다시피 얘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냐면 결과적으로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R만 튀어나가고 저기 이제 DV Z에서 이제 R이 또 하나가 더 튀어나가서 R 길이가 소거되는 형태였던 걸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함수 자체가 이 형태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앵글은 일단 무시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센터로 갈수록 함수값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형태 자체가. 그래서 지금 저쪽 파란색 이쪽에서 보시면 이쪽에 있는 모든 함수값은 기껏해야 여기 함수값보다는 무조건 작고 나갔습니다. 아니 함수값은 1이죠. 분모가 R이고 적분 요소가 R, DR, 대시세타니까 R은 약분이 되고 그러니까 적분을 할 때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적분이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요거거든요. 근데 얘는 적분에 대한 요소고 함수값만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캔슬이 되는 형태인 거는 분명히 맞고요. 어떤 게 생겼든지 간에 폴라 코딩을 쓰는 시점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함수값들은 그러니까 이 파란색에 있는 모든 함수값들은 다 여기로 몰 수가 있고 여기랑 비교를 해보면 무조건 이쪽 바운더리 이제 볼의 바운더리보다는 작거나 같죠. 함수값 자체가. 그리고 그래서 지금 얘에 대한 모든 함수값을 여기로 바꿔치기 한다면 그리고 지금 이 분홍색 쪽을 보시면 분홍색 쪽의 함수값들은 무조건 이 볼의 바운더리보다는 크거나 같잖아요.
함수값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그 분명히 이걸 어떻게 체인지할 수 있을 거냐면 그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납득하시나요? 지금 그래서 파란색이랑 분홍색에서는 면적이 같습니다. 면적으로서는 같은데 함수값들이 다릅니다. 근데 파란색에 해당하는 함수값들을 이제 바운더리로 몰아놓고 약간 이제 수학적인 이제 트릭인 거죠. 바운더리를 몰아놓고 이제 볼의 바운더리를 몰고 근데 이 볼의 바운더리의 모든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분홍색 쪽은 크거나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니퀄리티가 결과적으로 성립할 겁니다. 찜찜하려면 좀 그냥 더 적어보면 되고요. 만약에 이 정도 이제 납득이 안 가신다면. 그건 제가 한번 채워볼게요. 네네네. 지금 이제 제가 그림 그린 거를 이제 이니퀄리티로 그냥 쓰면 정확하게 저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클레임이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얘를 이제 적어보면 얘는 그냥 말 그대로 0부터 r까지랑 r, dr 있고 뭐 그냥 이걸 거란 말이죠. 그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결과적으로 얘가 돼서 근데 이제 r이 지금 정확하게 뭘로 잡혀 있었냐면 저걸로 잡혀 있네요. 그러니까 형태가 이거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버퍼 바운드가 G의 디펜던시가 없죠. 아니죠. R은 G에 디펜드하죠. 제가 지금 R을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좀 트릭인 겁니다. 왜 볼로 옮기는 시점에서는 센터가 어디든지 간에 볼륨이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아니죠. 이 오메가하고 볼을 잡을 때 볼의 R은 G에 디펜드 하잖아요. 볼의 R은 잠시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오메가의 볼륨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볼은 센터가 어디든지 간에 그냥 트랜슬레이션을 하면 되는 거니까 레디우스가 정해지면 센터가 어디든지 간에 사실 볼륨의 사이즈는 그러니까 에어리얼 사이즈는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시점에서 G에 대한 디펜던시는 없애는 셈이나 다름이 없죠. 사실. 그래서 오메가랑 에어리가 똑같은 볼을 잡은 다음에 이 볼은 사실 어떻게 옮겨도 사실은 똑같죠. 실제로는. 오메가 같은 조금 좀 트릭입니다. 사실은. 같은 볼을 잡으면 R은 Z가 옮겨 다니면 Z가 오메가의 바운더리 근처로 가면 R은 또 다시 커져야 되지 않나? 볼이 지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G가 오메가의 바운더리 근처로 가면 G가 오메가의 G가 바운더리 근처로 가면 네. 예, 그 볼의 사이즈는 또 그에 따라서 커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가령 Z가 오른쪽으로 오메가의 바운더리로 가면 그 볼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애시당초 G와 상관없이 R을 굉장히 크게 잡으면 저렇게
이니퀄리티가 성립해서 우리가 G에 상관없는 C 값을 잡을 수가 있는데. 아니죠, 아니죠.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지금 이제 순서가 혹시나 이제 갭이 있으면 그러니까 불편하시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바운디드 도메인 오메가가 먼저 정해져 있고, 예. 그리고 오메가의 에어리어가 지금 어떤 퀀터티로 이미 픽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네, 시작 그렇죠. 자체. 그래서 그 에어리어랑 똑같은 에어리어 퀀터티를 갖는 볼의 레디우스는 이미 정해지죠.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 볼의 레디어스는 G에 디펜드하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G를 지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지금 이제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G를 픽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메가를 줬고 오메가의 에어리어를 구했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파이 R 제곱이 그거가 되는 걸 이용해 가지고 R을 그냥 구했고, 이 R을 구하는 과정이 G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순서가 R을 지금 구했는데 이 R을 구한 거는 지금 G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퀄리티 비교해가지고 얻은 거니까요. 그 후에 G를 픽스를 한 겁니다. 그 후에 저 순서가 바뀌니까 저렇게 하면 됐구나. 예. 네, 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되셨나요, 그러면? 예. 지금 그래서 저 숲을 그래서 취하는 건 결과적으로 됩니다. 저 이유 때문에. 예. 숲을 이제 취하는 게 돼서 그 형식을 이제 다시 이제 적어 놓으면 그래서 지금 이제 두세 번 정도 하니까 조금 저도 이제 어떻게 이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알겠어서 어제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G를 이제 센터라고 볼 때 지금 얘를 이제 어떻게 그냥 막아버릴 수 있냐면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냥 LP놈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녀석을 G라고 써요. 이 녀석을 지금 결과적으로 어디만 지금 살려놓으려고 하냐면 잠시만요. 얘를 C 오브 P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그냥 얻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는지는 알고 있는 상태고, 지금 원래는 여기가 하나가 제타에 대한 적분이고 하나가 이제 지금 G에 대한 적분인데, 지금 이제 G에 대한 적분을 가지고 사실 여기를 없애버리고 싶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목적은 그게 그게 왜 된다고 할 수 있지? 쟤를 없애고 싶은데 지금 G가 픽스가 되어 있고 지금 제곱마다 적분 순서를 바꿔버리면 되죠. G부터 먼저 적분하고. 맞네요. 그 적분서 바꿔가지고 파이나이신 거 이용해 주면 되겠네요. 똑같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되겠네요. C는 그냥 또 P에 디펜드하는 뭔가라고 하면 되고. 그래서 얘를 얻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1 오버 P를 취해줘서 얘는 그냥 어차피 P에 대한 뭐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냥 이렇게 적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뭐를 얻었냐면 각각의 P마다 어떤 컨스턴트가 존재해서, 사실은 익스플리시트한 컨스턴트가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는 있어서 U의 LP는 이 녀석이 재밌네요. 이렇게 에스티메이트를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 에스티메이트는 이 U의 지금 함수의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솔루션의 형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P를 무한대로 보내면 실제로 이 CP 형태가 구체적이라 가지고, 그리고 1 오버 P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P를 무한대로 보내면 아까 저희가 얻은 이 저 녀석을 정확하게 사실은 넣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뺀 정보가 없거든요. 도중에 이제 루스한 정보가 없어서 실제로 P를 무한대로 보내보면 아까 위에 한 거가 사실 실제로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적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 가지는 제가 뭘 보이고 싶었냐면 U의 솔루션, 그러니까 이제 솔루션 U가 적힌 형태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F랑 U 사이에 어떤 그 LP 에스티메이트를 얻는다. 요거를 하나는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매니폴드 올릴 때 중요한 거는 P가 1일 때예요, 사실은. 이게 나중에 그 솔루션을 다항체에서 줍니다. P가 1일 때 준다고요? P가 2일 때 줍니다. 그러니까 L2음일 때 저 에스티메이트 실제로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토픽 클래스, 그러니까 이 토픽의 이제 이름이 L2 에스티메이트입니다. 저거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솔루션 형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는 익스플리시트한 폼이 있는 게 아니라 솔루션의 존재성만과 어떤 에스티메이트만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그게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아닌 어플리케이션으로 그 디바 푸앙카레 lem마 요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시간이 43분. 일단은 얘는 이제 스테이트먼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얘가 도메인인데 아무 도메인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심지어는 바운디드 도메인이라고 안 했고 사실은 그리고 바운더리도 스무스하다는 얘기도 이번엔 안 걸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모든 의미의 스무스 펑션에 대해서 저희가 언제나 또 다른 스무스 펑션을 찾아낼 수가 있어서 du, dg 바가 f가 됩니다. 이거는 위에 저희가 한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f를 오메가 바에서 정의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약간 리마크를 좀 달아 놓으면 어떤 정리가 있냐면 돌보 이제 그로샌드 렘마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제가 그냥 일부러 펜시한 형태로 먼저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메가로 뭘 잡아주냐면 디스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G인데 이제 절대값이 1보다 정확하게 작은 그러니까 디스크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스테이트가 되어 있는 거냐면 코어몰러지 노테이션인데 얘가 0이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일부러 좀 펜시한 형태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디바 푸앙카레 렘마는 이 돌보 그로센틱 렘마, 그러니까 돌보 그로센틱 렘마는 저 디바 푸앙카레 렘마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오메가를 그냥 뒤로 준 특수한 경우인데 지금 저게 어떻게 생겨 있는 거냐면 소위 말해서 이 컴플렉스라고 이제 부르는 녀석이 있고 디바를 가지고 이제 그리피스 책 노테이션 그냥 똑같이 따랐을게요. A 세제곱 A 그래서 지금 저 푸앙카레 렘마 형태가 알려주는 게 사실은 뭐냐면 임의의 뭐를 선택해 주는 거냐면 디바 클로즈드 폼을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의 FDG 바를 뽑고 여기서 0일이 지칭하는 건 뭐냐면 얘가 없는 겁니다. DG 파트가 없고 DG 바 파트만 한 개가 있는 그런 미분 형식 디퍼런셜 폼을 지칭하는 게 이제 0일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0일 그러니까 이제 디퍼런셜 폼을 선택할 때 저희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클로즈 폼으로 잡아줍니다. 클로즈 폼으로 잡아준다는 뜻은 이제 D바를 한 번 더 취해줬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를 지칭하고 일단은 그냥 이거는 지금 자세히 적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컨디션을 지칭하는데 그런 클로즈드 폼에 대해서 언제나 저희가 F를 찾아낼 수가 있어가지고 D 바 F가 오메가가 되는 이거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 지칭하는 거냐면 언제나 사실 미분방 형식을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분 형식이 주어져 있으면 언제나 미분 형식을 어치브하는 펑션을 언제나 저희가 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미분방 형식을 푸는데 옵스트럭션이 없다는 사실 뜻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디바 푸앙카레 렘마 형태가 정확하게 임의의 어떤 F에 대해서 F를 솔루션으로 디바 이퀘이션을 이제 디바 이퀘이션을 푸는 U를 언제나 어치브를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근데 이제 저희가 위에서 했던 거랑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갭을 좀 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D 바에서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가장 큰 문제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이제 실제로 해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해주면 되냐면, 정확하게 이제 스케치 오브 프로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걸로 어떻게든 옮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옮길 거냐면, 얘를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래서 시퀀스 오브 서브 도메인들을 잡아줄 건데, 어떻게 잡아줄 거냐면, 그 오메가 전체를 이 녀석의 유니온으로 적게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오메가 K에다가 클로저까지 취해준 게 이렇게 들어가게 잡아줍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사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얘가 좀 이상하게 생겨있는 오메가가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피면 되거든요. 스무스하게. 그리고 시퀀스이기 때문에 그냥 인덕티브하게 정의하면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거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거 잡고 근데 이제 스무스하게 계속 그냥 잡아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되게 카운터 유니언이 되게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각각이 이제 이전 스테이지들을 완전히 이제 클로저까지 포함해서 품고 있을 수 있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K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위에서 한 거를 쓸 수가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한 케이스에 해당하니까 풀 수는 있는 겁니다. 오메가 K들 각각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오메가 K들 각각에 대해서 풉니다. 그래서 각각의 K마다 저희는 솔루션은 분명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컴팩트 서포트 갖는 것도 이제 가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오메가 K들 바 자체가 다 컴팩트하니까. 그래서 컴팩트 서포트를 붙여놓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되도록 하는 근데 이건 어디서만 풀고 있는 거냐면 오직 여기서만 풀고 있는 겁니다. 오메가에서 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얘가 오메가 전체에서 잘 정의가 된다는 뜻이랑은 전혀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서브 도메인에서 이런 걸 할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근데 이거는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구체적으로 UK를 쓴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적용되겠죠. 저희가 알고 있는 솔루션 형태가 이렇게 적힌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애시당초는 이건데 제일 아이디어하게 이 형태가 솔루셔닝이 원하는데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가 오메가. 저기 아까 우리가 이용할 때는 오메가 K 바가 아니라 오메가 K에서 저런 함수가 있는 거죠. 예,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발견해 주려고 한다고? 그래서 컷오브를 그냥 곱해버리는 겁니다. 오메가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게 써놓되 실제로 오메가 K 벗어나면 0 되는 걸로 정의를 해가지고 곱해버리는 거죠. 그럼 저 형식으로 적는 건 아무 문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컷오브를 없앨 수는 없는 거죠. 이 형태 자체에서. 그래서 요만큼의 차이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솔루션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근데 오메가 K에서는 이 형식으로 적을 수 있는 거는 보장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UK들이라는 시퀀스가 있으니까 이 시퀀스를 가지고 사실 솔루션을 찾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찾고 싶냐 이 K가 커지면 사실 오메가가 되니까 리밋 찾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는. 근데 당연히 임의의 포인트마다 이게 리밋이 잘 정의되어야 되니까 유니폼 컨버전스가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해결해야 됩니다. 얘를 이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냐면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스탠다드한 방법론은 스탠다드한 방법론 자체는 뭘 쓰는 거냐면 이제 이것도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 제가 누군가한테 들어본 게 없어가지고 룽게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룽게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거였습니다. 얘를 써준다. 제가 이제 스테이트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시퀀스를 이제 저희가 하나 정의를 할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뭐까지는 주어져 있냐면 UK들은 현재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UK의 리밋을 지금 잘 찾고 싶은 게 지금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V1을 어떻게 정해줄 거냐면 알고 있는 게 U니까 U1으로 잡고요. 그리고
V1을 이제 편미분을 해줍니다. 그럼 편미분을 해주면 저희가 단순히 오메가 1 바에서만 초점을 맞추면 저희는 얘가 F인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뭔가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질문했는데 오메가 1 바가 아니라 오메가 1에서 아니에요? 근데 말씀하신 게 맞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 1에서 정의되어 있는데 오메가 1 자체를 처음부터 더 줄여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메가 1에서만 풀리는데 그 오메가 1 자체를 더 줄여가지고 컬로저가 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장난치는 거죠. 음. 말 이해가시나요? 예, 예. 네, 그래서 오메가 1을 그냥 오메가 1 바를 포함하는 조금 더 큰 오픈셋에서 프로그램 되겠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클로저를 붙여주는 거는 사실 그냥 붙일 수 있는 거고 이 시점에서 뭐를 관찰하냐면 지금 저희의 관심사는 사실 이 차이니까요. 이 차이니까 이 차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봅니다. 얘를 봅니다. 그런데 얘에 대해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오직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서 볼 수 있죠. 오메가 2에서는 못 봅니다. 이 차이를.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사실 두 함수 같은 거니까 그냥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F로서 같기 때문에 두 개가. 그래서 다시 말해서 홀로몰픽이라는 얘기죠. 여기서요. 그리고 이 녀석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면 오메가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룬게의 정리라는 걸 씁니다. 이게 어떤 정리냐면 컴팩트 셋에서 주어져 있는 홀로몰픽이 있으면 컴팩트 셋에서 거의 바꾸지 않고 전체에서 정의되도록 하는 홀로몰픽 펑션을 언제나 찾아낼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냐면 언제나 홀로몰픽 함수를 제가 찾을 수가 있어가지고 H1을 근데 어디서 찾냐면 오메가 1 바가 아니라 전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컬러저를 왜 붙여놨냐면 이 룬게의 정리에서 컴팩트 셋, सब셋에서 정의되어 있는 홀로몰픽이 있으면 저 녀석이랑 이제 비교를 하는 홀로몰픽 펑션을 전체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해서 얘랑 이제 뭐에서 비교하냐면 지금 U1 빼기 U2 빼기 U1과 H1과의 차이가 어디서 차이를 비교하냐면 컴팩스에 주어져 있는 여기서 차이를 비교합니다. 얘가 적당히 입실론보다 작은. 그래서 2분의 1 대시, 그러니까 입실론을 그냥 2분의 1로 잡은 겁니다. 이것들을 컨트롤하려고. 그래서 2분의 1을 잡아주면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홀로몰픽 펑션 H1을 언제나 이런 형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걸 룬게의 정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H1을 찾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새롭게 V2를 정의해 줍니다. 그래서 V2를 어떻게 정의해 주냐면 이제 알고 있는 건 U2니까 U2에서 뭐를 빼주냐면 H2를 빼줍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애시당초 지금 UK들 전체는 다 참고로 스무스 펑션들입니다. 애시당초 지금 보시면 컴팩트 서포트를 갖는 스무스인 거 잡아놨고 홀로몰픽 펑션은 자명하게 이제 스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함수는 어디서는 스무스냐면 전체에서 스무스입니다. 이게 보장이 되고 V2에 대해서 역시 G 바로 이제 미분을 해주면 홀로몰픽 파트는 어차피 무시하면 되니까 얘가 그냥 얘가 돼서 F가 되죠. 근데 이번엔 얘를 어디서 푼 거냐면 더 큰 데서 푼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뭐 할 수 있냐면 똑같은 거를 반복하는. 그리고 이제 뭐도 이제 지금 보장이 되어 있냐면 지금 실제로 제가 이 녀석을 V2로 잡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V1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도 되냐면 V2 빼기 V1의 수프리멈이 여기 근데 오메가 1 여기서 얘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짓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2분의 1을 잡았던 거를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2의 제곱분의 1 잡고 그 다음에서 2의 3승분의 1 잡고 그래서 이제 이게 K승의 1로 이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짓을 반복해서 그럼 이제 시퀀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시퀀스 VK가 존재할 거고 VK가 있고 이 각각의 VK들은 다 오메가에서 정의되어 있는 스무스 펑션들이고 뭐를 만족할 거냐면 미분을 해주면 지금 이제 미분했을 때 지금 오메가 2에서 지금 V2는 풀릴 거고 V3는 똑같이 좀 또 이제 오메가 3 바에서 풀릴 거고 계속 그렇게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어디서 되어 있냐면 오메가 K 바에서 이게 풀릴 거고 그리고 뭐를 또 만족할 거냐면 이전 스테이지랑 얘를 비교를 해주면 얘가 정확하게
이렇게 되도록 잡아놓을 수가 있었겠죠. 납득하시나요? 그럼 룽지의 정리는 네, 네, 네. 처음에 2분의 1보다 작게 이걸 잡을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네, 네, 네. 사실은 2분의 1이 아니라 어떤 네, 수도 임의의 양수입니다.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사실은 임의의 양수 입실론이 그 입실론에 디펜드하는 이제 홀로몰픽이 있어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걸 적당히 잘 잡아줘서 합이 뭐 입실론보다 작게.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시퀀스, 그러니까 시리즈 잡고 싶어가지고 제가 저렇게 잡은 겁니다. 다 네. 더하려고. 다 더해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생기고.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이제 잡아주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VK들은 뭐는 보장이 되냐면 그 제가 이제 함수 자 노테이션을 W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W를 이제 뭘로 정의해 주냐면 다 더해버립니다. 그리고 V2 빼기 V1까지 제가 지금 적어 놓은 셈이니까 V1을 더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함수를. 그러면 홀로몰픽 펑션들의 보죠. 지금 여기 파트는 홀로몰픽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여기는 무조건 홀로몰픽입니다. 뺐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분해주면, 그러니까 G바 미분해주면 F 빼기 F가 되니까 0이 되니까 여기는 이제 홀로몰픽이니까 홀로몰픽의 이제 시리즈는 여전히 홀로몰픽입니다. 그리고 이제 V1은 홀로몰픽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는 스무스입니다. 그리고 미분을 해주면 당연히 뭐가 돼야 되냐? F가 돼야 되는 거죠. 디퍼런스를 이제 쭉 죽고 마지막에 하나 남은 거에 대해서 F가 될 테니까. 그래서 근데 어디서 F냐면 여기서 F인 거죠. 홀로몰픽의 무한급수가 항상 홀로몰픽인가? 어떤 것만 따져줘야 되냐면 홀로몰픽, 그러니까 모든 컴팩트 셋에서 이제 웰 디파인드 되어 있는 홀로몰픽 펑션들에 대해서는 시리즈는 언제나 홀로몰픽이 보장됩니다. 그렇죠. 도메인이 컴팩트 정의가 가정이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도메인의 근데 이제 각각의 VK들이 모든 컴팩트 셋에서 유니폼이 컨버지 하는 거가 그렇게 잡아놓은 게 지금 VK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가 지금 쓰인 거냐면 이 시퀀스가 어디서 다 수렴 유니폼리 컨버전스가 다 보장되어 있냐면 any compact set 시퀀스 자체를 그렇게 잡아놔서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그래서 어떤 컴팩트 셋을 잡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유니폼리 컨버전스가 당연히 보장이 되게 지금 잡아놨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 조건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유니폼이 요거가 필요합니다. 유니폼 컴팩트 셋이고 함수들이 뭐 디크리징 컨티뉴스리 디크리징 하거나 뭐 그런 조건이 하나 더 있지 않아요? 복소 해석학에서 이제 배우는 정리인데 홀로몰픽 펑션들의 시퀀스인데 만약에 각각의 컴팩트 셋마다 이제 유니폼리 컨버전스가 보장이 되면 그 녀석의 시리즈가 이제 잘 정의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 시리즈도 이제 홀로몰픽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하고요. 네, 저도 확실치 않아서 지금 네네. 기억이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저도 생각해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만드는 이제 펑션 스페이스의 토폴로지를 컴팩트 오픈 토폴로지라고 토폴로지에서는 불러요. 그래서 정의가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컴팩트 셋마다 유니폼 컨버전스가 되도록 할 때 그 녀석의 시리즈가 이제 잘 정의가 되는 토폴로지. 그래서 얘는 이제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이 디바 푸앙카레 렘마에서 바운더리를 안 넣었지만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했던 거를 이용해가지고. 일단은 요거를 디바 푸앙카레 렘마를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면 얘는 그러니까 이 정리로 다시 돌아갈 건데요. 제가 일단 좋은 거 그냥 다 걸어 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스무스 걸고 바운디드 도메인 걸고 펑션도 다 무조건 좋은 거 걸고 했는데 이제 이런 거 다 없앨 겁니다. 미분 가능성도 없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없애나가기 시작할 건데 왜 이걸 없애나가는 게 다양체의 관점에서 필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컴플릿 케일러 매트릭을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케일러 매트릭이라고만 해도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자명하지 않은데 이제 캘러메트릭 자체를 다룬다는 거가 자명하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뭘로 이제 이제 확장할 거냐면 이제 컴플리트 캘러 매니폴드로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쓰는 아규먼트에서 사실은 지금은 진짜 그냥 좋게 그냥 세팅을 해놓고 보는 것이고 이 세팅들을 전부 다 굉장히 약하게 풀었을 때 그 푸는 세팅 자체가 사실은 컴플리트 캘러 매트릭을 만드는 세팅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정도로만 전달을 하겠고 그래서 이제 이제 풀고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한 번에 다 설명할 수가 좀 없어가지고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어요. 네, 뭐 질문 없으신가요? 오늘은 질문 없고 또 봐야죠.